을사년 새해를 맞아 주민과 소통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지자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역대 최고의 차례상 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개항 목표에 맞춰 공항 접근철도와 접근도로 공사가 본격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올 연말 착공,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을 비롯한 울산과 경남의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아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각 지자체 단체장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일정은 제각각인데요. 하지만 주민과 만남을 통해 소통하는 일정은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과 소통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구 시니어 합창단원들이 숨겨왔던 재능을 아낌없이 보여줍니다. 추억의 명곡들이 강당 가득 울려 퍼지자 훈훈한 열기로 가득합니다. 이곳은 남구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한 해 구정 비전을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자리. 하지만 딱딱함보다 친근함이 앞섭니다. 주민과 허심탄회하게 민원 불편 사항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주민들 망설임이 없습니다. 문현동 일대 빈집 부지를 활용한 주민 편의시설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세우자 오은택 청장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운동시설 부족도 있고 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여쭤보니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시설을 좀 쉼터도 마련해 주시고 공폐가 상황을 저희들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편백 숲길 맨발 걷기 좋은 장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황령산 활용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오갑니다. 김서울시와 함께 하는 길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낮에만 이렇게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지 말고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 밤에도 산행할 수 있도록 거기 불을 좀 밝혀주시고 야간에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범죄에 노출될까 싶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는 누구든지 걷고 싶을 때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염원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24시간 황령산을 걸을 수 있는 근데 말하는 환경단체의 이런 애로사항도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좀 고민이거든요. 주민대표 초대 위저의 방식을 탈피해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4개 권역별 사전 신청으로 이뤄진 구정 설명회. 1,300여 명이 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1953년 대원 출장소에서 시작해 남구로 승격한 지 올해 50주년을 맞은 남구. 남구는 올 한 해 주민과 함께 앞으로 50년을 새롭게 도약하고 수준 높은 문화도시, 희망을 나누고 행복을 더하는 복지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명절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로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민들은 알뜰 소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보름여 앞둔 한 전통시장. 오가는 시민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장바구니는 가볍기만 합니다. 물건값을 보고 지갑 열기를 망설입니다. 한국물가정보가 지난 9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의 경우 30만 2,500원, 마트는 40만 9,510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6.7%와 7.2% 오른 수치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과 마찬가지로 이상기후 여파에 가격이 오른 과일과 채소류의 오름세가 급등한 탓입니다. 특히 사과나 배값은 지난해와 비교해 50% 이상 올랐습니다. 무나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격 폭등에 얼어붙은 소비 심리는 알뜰 구매로 이어집니다.
과일 제일 많이 올란 것 같고요. 하여튼 채소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다 올랐죠. 올 설명절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그래요? 설명절 절약해서 조금 아껴서. 소비 심리 위축은 가격 변동폭이 적은 수산물이나 축산물 등의 구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옷 같은 건 우리는 안 올리고 팔아도 비싸다게 사고 그러니까는 우리도 조금 힘들죠. 옛날에는 그 제사를 지내면 제상을 모두 몇 마리씩 사는데 지금은 한 마리. 차례상 비용을 줄이려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고 정부가 지원해 할인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엔 외식 물가도 지난해에 비해 3%포인트 이상 뛰는 등 소비 위축이 심화되면서 길어진 연휴 대목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 목표에 맞춰 공항까지 가는 철도와 도로 건설이 본격화됩니다. 사업자 선정 작업이 시작됐고 이르면 올해 안에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상동원 기자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입찰 공고를 내고 가덕신공항 접근철도 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접근철도는 강서구 구랑동에서 공항이 들어서는 가덕도 대양동까지 16.5km 길이로 1조 2천억 원 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공사는 2개 공구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공구는 8.5km 중 8.3km는 터널로 이루어지고 차량 기지가 함께 들어섭니다. 8km 2공구 역시 7.8km가 터널, 공항 정거장 한 곳이 건설됩니다. 설계와 시공이 함께 진행되는 턴키 방식이 적용되고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7, 8월 업체를 선정하고 올 연말에는 공사를 시작해 공항 준공 시점인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와 함께 접근도로 건설도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접근도로는 강서구 송정동과 공항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9.3km 길이로 5,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철도와 같이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고 해상교량 2개와 육상교량 1, 터널 2개가 들어섭니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70개월, 2031년 완전 개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큰 변수가 없다면 올해 하반기 철도와 도로 건설 사업자가 선정된다며 공항 개항 목표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해 여름이 유난히 길고 덥게 느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부산을 비롯한 울산과 경남의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아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기상청은 2024년 부울경 연 기후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부울경 연 평균 기온은 15.5도로 평년보다 1.6도 높았습니다. 종전 1위였던 2023년 14.8도보다도 0.7도 높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월 평균 기온 역시 모두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8월과 9월은 역대 1위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더위가 이례적으로 9월까지 이어져 9월 평균 기온은 25.6도로 평년보다 4.1도나 높았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도 9월까지 이어졌습니다. 부울경의 연간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각각 35.6일, 32일로 역대 가장 많았고 부산은 55일을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연중 높은 해수면 온도와 8월에서 9월 중순까지 티베트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시에 우리나라 상공에서 머물며 열대야와 폭염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부울경 연 강수량은 1713mm로 평년과 비슷했지만 강수량 패턴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8월 강수량은 역대 가장 적은 84mm로 평년 대비 29% 수준에 그쳤고 비가 적게 내리는 2월 강수량은 역대 가장 많은 134mm를 기록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북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합니다. 북구는 최근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1억 원의 관련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전용 공간은 구포동 대리마을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설 예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소외감을 줄이고 사회 진입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예체능 프로그램실과 휴게 공간, 스터디룸 등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북구가 광역시 기초지자체 최초로 자율방범대 긴급출동수당을 도입합니다. 북구의회는 최근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는 긴급출동에 따른 수당 항목을 신설하고 방범 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지원 범위를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현욱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갖는 올해 첫 의정보고회를 13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열고 강성태 구청장과 시구의원, 주민 등과 만나 소통했습니다. 정현욱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전국 최고의 핫플리스인 광안리를 포함한 수영구를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글로벌 비치 광안리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의원은 수영 발전을 위해 지역 활동을 펼치며 주민과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여자 선생님의 치마 속과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된 일이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불법 촬영물만 300여 건이 넘었는데 가해 학생들은 강제 전학을 간 후 정상적으로 입시를 치렀고 한 학생은 명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 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사 7명의 치마 속과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학교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불법 촬영한 횟수는 수개월 동안 3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졸업을 석 달여 앞둔 시점, 가해 학생들이 졸업하면 묻힐 뻔했던 범행은 피해 교사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던 학생이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눈치챈 교사가 학교에 신고한 겁니다. 학생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추가 범행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학생은 3명, 1명은 교사에게 질문하는 척 시선을 끌었고 2명은 휴대전화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12월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3명이 퇴학 처분이 아닌 강제 전학 처분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입시를 치렀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서울 명문대에 입학하거나 수시 합격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처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교부위는 사실 목적 자체가 교원에 대한 보호기 때문에 사실 학생에 대한 벌칙적인 처분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속 교원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제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학교 측의 신고를 접수한 부산경찰청은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서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 학생 휴대전화의 촬영물을 확인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과 관할지원청은 학교에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추가로 요청하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사건의 계기로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벌 기준과 교권보호 상황 등 교보위의 전문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00억 원이 넘게 투입된 연제구 거제사동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상 실패에 가깝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여전히 방치된 빈집들도 즐비한데요. 무슨 일인지 송태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제구 거제사동 주택가입니다. 지난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후 5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국 12등 260억 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이 눈에 띕니다. 바뀐 것 같다 안 해요. 길 좀 나가 있고 지금 오늘까지 지금 오늘까지 보면 그대로 빈집도 그대로고 쓰레트 옛날 쓰레트 집 그대로 있고 안 좋아요 여기. 세 군데가 비어져 있고 요것도 비어져 있고 저 밑에 요 공터도 비어져 있고
저쪽에 가면은 두 집이 또 있어요. 요 밑으로 지금 다 비어져 있어요. 예, 거의 다 비어져 있어요. 4년 동안 진행됐던 사업이 별 소득 없이 끝난 셈인데 빈집 정비 사업에 투입돼야 할 5억 원가량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해당 예산은 공공기관 투자 사업으로 편성돼 부산도시공사와의 연계가 필수였지만 두 기관의 업무 협조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핵심인 빈집 정비 사업 예산은 빠지고 공영주차장이나 환경 개선 등 격가지 사업만 진행된 겁니다. 도시공사하고 또 우리 연제구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협의도 없이 공공기관을 팔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업비가 5억 정도에 되는데 이게 이제 폐공과 보건 사업인데 그 사업이 빠짐으로 해서 알맹이가 없는 사업이 됐다. 연제구는 사후관리계획서를 내고 3개 분야 10개 사업에 170억 원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빈집 정비 관련 내용은 여전히 빠져 있는 상황. 도심 속 빈집 문제가 우범지대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거제사동 빈집 정비 사업에 조속한 추진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공공시설물이 설치됐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지은 시설인데 어떤 설명도 없고 벌써 훼손돼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새로 설치된 이색 공공시설입니다. 한눈에 봐도 독특한 가로등과 의자입니다. 바다 전망에 딱 걸맞게 딱 너무 멋집니다. 예. 이거는 또 해놔놓으면 비가 와도 그냥 싹 내려가니까 말라지고 이런 딱 멋지게 돼가 있네.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시와 공동으로 진행한 우수 공공시설물 공모 선정작입니다. 시설 디자인에는 세계적 산업 디자이너인 카림 라시드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을 찾아 부산의 바람과 파도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자에도 조명을 넣어 야간 경관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는 부실해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의자의 페인트가 벗겨져 있습니다. 강한 충격을 받아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저기 얼룩도 발견됩니다. 시설의 이름이나 제작 내용 등 어떤 표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바닥에 표지판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국제 공모에 든 비용은 5억 원. 광안리 해수욕장의 가로등과 벤치 외에도 부산역 앞 버스 정류장과 연석 그리고 배전함도 바꿀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올해도 시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수업 전 운동을 통해 두뇌를 깨우는 아침 체인지에 이어 올해 독서 체인지에 나섭니다. 평일 저녁과 주말 학교 도서관을 개방해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다양한 독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별빛 도서관이 문을 엽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평일 저녁 시간과 토요일, 학교에서 가족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별빛 도서관입니다.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학교를 개방한 겁니다. 보수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8개 학교 도서관이 개방됩니다. 책 읽고 과자 먹고 놀았어요. 저녁에 오니까 가족이랑 소통할 수 있는 게 좋았어요. 여기서도 책 읽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고 그 와본 적도 있으니까 더 좋고 재밌어요. 별빛 도서관에서는 독서 여권을 발급해 책 읽는 재미를 더하고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학기 중인 지난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결과 하루 최대 10가족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시간과 주말에 도서관을 개방한다고 해서 사실은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놀라시는 부분이 있으셨는데 막상 오셔서 이용을 해보시니까 학부모님들끼리도 소통이 되고 또 아이들이랑 와서 저녁 시간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야간 이용 가족을 위해 조명시설과 안락한 독서 공간 등을 학교에 지원하고 안전시설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고 있는데요.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혜택 정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용호동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설 명절을 앞뒀지만 거리가 한산합니다. 드문드문 손님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목 같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전 모두 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 위해 남구가 1월 한 달 동안 30만 원 충전 한도 내 지역 화폐인 5,6도페이 인센티브를 5%에서 10%로 높였습니다. 생각보다 쏠쏠한 혜택에 사용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 5,6도팩은 대형마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재래시장 쓰고 있어요. 상인들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좀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5,6도페이 뭐 풀리고 하면 좀 더 손님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한도액도 1월과 2월 2달 동안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는 도움이 되죠. 조금이라도. 예, 좋아요. 취업 준비로 연휴도 반납할 취준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눈길을 끕니다. 토익과 토플 등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입니다. 영어나 그런 시험 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런 지원 사업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남구가 1억 원, 부산 진구와 수용구가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다수 기초지자체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돈 벌면서 하기도 그렇고 또 부모님한테 기대는 것도 조금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그만큼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한 번 칠 때 좀 비용이 많이 들긴 하는데 지원해주면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긴 하죠. 지원 시기와 규모, 대상은 구군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활 밀착형 사업들 잘 알아두면 생활에 보탬이 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